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정하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기압과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죠?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 기압,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서 수은기둥으로 측정을 해 봤고요.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한다. 자, 이런 바람의 생성 원인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시면 두 지점 사이 생기는 기압의 차이다라고 하면서 해륙풍하고 계절풍 정의로 했었더랬더라 생각이 나십니까? 자,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걸 전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기단과 날씨 변화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단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날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날씨 변화라던가 뭐가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지구과학 파트거든요.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중에서 지구과학 파트, 지구, 우주, 천체, 날씨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서 공부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우선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 때 북반구에 있으면서 중위도에 있으니까 이런 날씨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기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단이라고 하는 건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단은요, 발생 장소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요. 당연하지. 어떤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장소, 그 지표면의 날씨랑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씨라고 하는 건 기온이나 습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그 지역의 지표면이랑 똑같아지는 거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도 친구랑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 친구의 버릇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닮아가기도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기단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대륙에 오래 머물렀던 기단은 건조하겠지. 대신 해양에 바다 위에 오래 머물렀던 기단은 습하겠죠. 자, 그리고 고위도에 오래 머물렀던 기단은 어떨까요? 기온이 낮겠죠. 고위도가 추운 데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낮고요. 저위도에 머물러 있던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기단은 기온이 높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단의 성질은 발생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외워야 해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육지에 있었으니까 건조하고 바다에 있었으니까 습해. 고위도 추운 지역에 오래 있었으니까 차갑고 저위도 따뜻한 지역에 오래 있었으니까 따뜻해.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머릿속으로 싹 그려봐봐. 그래서 멋들어지게 싹 그린 다음에 왼쪽 위에는 시베리아 기단, 왼쪽 아래는 양쯔강 기단, 오른쪽 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오른쪽 아래는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4개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왼쪽 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운데에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가운데에 그렸다 생각을 하시고 왼쪽 위에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시베리아 벌판 춥죠.
그리고 시베리아 대륙이잖아. 건조하죠.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고요. 우리나라의 겨울에 영향을 주고 이 시베리아 기단 덕분에 한파가 나타납니다. 겨울. 자, 다음 우리나라 가운데 있을 때 왼쪽 아래는 양쯔강 기단이거든요. 양쯔강 왠지 중국스럽죠, 이름이? 중국 대륙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중국 대륙 쪽이니까 대륙이면 건조하죠. 그런데 아래쪽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중위도 38도보다 아래쪽이면 저위도죠. 따뜻한 거죠. 그래서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한 기단입니다. 이러한 양쯔강 기단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봄에는 황사, 가을에는 첫서리가 대표적인 날씨예요. 요거 여러분들 특징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위 오호츠크해 기단인데요. 오른쪽 위니까 고위도잖아. 고위도는 춥습니다. 엔드그이고 오호츠크해 바다 해자야. 오호츠크해 바다 쪽이기 때문에 습합니다. 어때요? 한랭, 다습한 거죠?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고요. 동해안 저온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오호츠크해 기단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 오호츠크해 기단은 장마 전선에 영향을 줘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위치를 합니다. 북태평양, 태평양의 북쪽이다라고 해서 북태평양인 거고, 그럼 태평양 바다잖니?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겠지. 태평양, 이쪽으로 놀러 가면 되게 좋은데.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바다 쪽이잖아. 고온 다습. 이게 우리나라의 한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너무너무 더워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4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핵심. 전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이 뭔데? 자, 전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납니다.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 조금 아까 공부했던 기단 얘기하는 거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게 되면서 생기는 경계면이 있어요.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만나자마자 바로 섞이질 않거든.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그 경계 있잖아. 그걸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서 이루는 경계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 자, 이때 전선은요, 우리는 2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2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한랭전선은 여러분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확 밀어 올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류 한번 떠올려 볼까? 대류가 뭐더라? 찬 공기가 아래로 가고 따공기가 위로 가죠.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랑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립니다. 자,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면 이 전선면의 기울기는 매우 급하게 나타나요. 찬 공기와 따공기가 만나서 이루는 면이 기울기가 되게 급하게 나타나고, 기울기가 급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 공기가 되게 높게 푹 상승을 하죠. 찬 공기가 따공기를 되게 세게 밀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구름이 높게 솟아오르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저군형 구름은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전선 뒤에 좁은 구역에 소나기를 내립니다. 자, 지금 우리 한랭전선 하고 있죠.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고 기압이 상승을 하게 돼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온난전선 살펴본다. 온난한 전선이야. 온난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찬 공기와 따공기가 만났는데 이번에는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면이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완만하게 나타나고요. 완만한 경사면을 타고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구름도 높게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넓게 펼쳐진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슬비가 내릴 거예요. 층운형 구름이니까 이슬비가 내리는데, 근데 구름 구역이 전선의 앞쪽 넓은 구역에 나타납니다.
이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온난전선이잖아. 기온이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할 거예요. 자, 한랭전선 지나면 추워져, 온난전선 지나면 따뜻해져. 이렇게 생각하고 기압은 그 반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하실 게, 우리나라는 편서풍대 영향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편서풍대 영향이어서 서쪽으로부터, 물론 완전 서쪽은 아니지만 약간 남서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들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한랭전선 이야기할 때 따뜻한 공기가 오른쪽, 차가운 공기가 왼쪽이에요. 방향 잘 기억하세요.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오른쪽, 차가운 공기가 왼쪽.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뜻한 공기를 민 거야. 그래서 높게 솟아오른. 그래서 전선의 뒤쪽으로 불어 만들어진 거고, 온난전선은 반대에 찬 공기가 오른쪽 앞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왼쪽 뒤에 있어서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자, 편서풍대 영향이고 방향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핵심. 기압과 날씨 변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기압과 저기압 정리하셔야 하는데,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으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동글동글 불어 나갑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바람의 방향을 보면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계속해서 자전하기 때문에 동그랗게 휘어져 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고기압 중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채워줘야 되잖아.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하강기류가 발생해 공기가 하강한데 그럼 구름 안 만들어지겠죠? 고기압 중심에서는 날씨가 맑아요.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자, 이 저기압에서는 불어 들어오니까 꽉 채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상승기류가 나타나고요. 흐리거나 비가 내립니다. 왜? 상승기류. 공기가 상승하는 거잖아. 구름이 만들어지겠지. 흐리거나 비가 내립니다. 우리 구름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공기가 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였지. 요거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거 온대저기압.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위도 지방의 우리나라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인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중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래저래 만날 일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같이 동반되는 온대저기압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잘 그리셔야 돼요. 왼쪽부터 생각해 볼게요. 왼쪽이 찬 공기, 가운데가 따뜻한 공기, 맨 오른쪽이 또다시 찬 공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책 교재에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바로 서쪽에서 동쪽이 되는 거,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면 그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립니다. 거기가 바로 한랭전선이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요. 따뜻한 공기가 가운데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결국 한랭전선, 온난전선이 만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한랭전선 아래쪽은요. 한랭전선 아래쪽, 그러니까 한랭전선 뒤쪽이 되겠죠. 한랭전선 뒤쪽은 기온은 낮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거야. 왜? 한랭전선 뒤에는 소나기 내린다고 했잖아. 높게 솟아오른 저군형 구름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가운데 따뜻한 공기만 있는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여긴 비가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지. 게다가 따뜻합니다. 날씨가 맑고 따뜻해요. 두 전선 사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 찬 공기 위로 따공이가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부분 있지? 자, 이게 바로 온난전선이 위치한 쪽인데, 여러분들 온난전선 있잖아. 온난전선은 어떻다고 그랬지? 완만하기 때문에 최문형 구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선
앞쪽 넓은 구역에 이슬비가 내립니다. 전선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이슬비 내리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하는 거야. 자, 요거 여러분들 우산을 살짝 그려 보시면 마치 그 따뜻한 공기 가운데 부분이 우산 쓴 것처럼 해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형태를 이루고 날씨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을 쫙 듣고 나서 뭐지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 교재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교재든 좋아요. 온대저기압 그려진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 '아 이거구나.' 딱 알 수 있어. 정리해 보시고. 자,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본적인 날씨가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냅다 춥지. 그리고 여름에는 냅다 덥죠. 겨울에 서부 동저형 기압 배치로 어때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차갑고 건조한 거고요. 여름에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덥고 습하죠. 완전 습해 갖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덤벼 나 완전 화났어. 건들면 싸우자. 이렇게 되는. 그치? 불쾌지수 높아서.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온대저기압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대륙의 끝자락에 걸쳐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오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기단 공부했어요. 넓은 범위에 걸쳐 기온과 습도 등이 성질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 한랭건조, 양쯔강 기단 온난건조, 오호츠크해 기단 한랭다스, 북태평양 기단 고온다스 위치별로 특징 꼭 기억을 하시고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정리하셨습니다.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 저군형 구름이 전선 뒤 좁은 구역에 나타나면서 소나기가 내린다.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전선 앞에 넓은 구역에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어 이슬비가 내립니다. 라는 거 해봤죠? 그리고 나서 온대저기압 정리하셨어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인 온대저기압.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 번만 여러분들 교재, 교과서도 좋고 가지고 계신 문제집도 좋고 뭐든 한 번만 다시 살펴보세요. 그러면 창공이가 따공이 밀어 올리고 따공이가 창공이 타고 올라가면서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어느 지역에 저군형 구름, 어느 지역에 층운형 구름인지 그림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할 수가 있을 거다. 여기서는요,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항상 기억하세요. 이 전선, 저기압 얘네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생각하려면 왼쪽에 있는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이 왼쪽의 날씨를 경험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청아쌤의 과학 이야기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